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대통령이 된 후 한 일, 제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한 네. 일. 첫 번째는 이제 공권력을 활용해서 과거에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덮는 일. 네. 이게 이제 하나고. 네. 또 하나는 공권력을 활용해서 새롭게 신상 죄를 만드는 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죄를 덮는 데는 박성재를 통해서 많이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김건희 맞춤형 검찰 인사의 정황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김건희 맞춤형 검찰 인사 5월 2일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 백수 수사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하고 그 이틀 뒤인 4일 윤석열이 박성재랑 통화하면서 1시간 15분 통화합니다. 네. 5일 날은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텔레그램을 또 보내죠. 네. 7일에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을 갑자기 딱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12일 날 윤석열이랑 박성재가 4번이나 통화하고 13일에 박성재 주도로 검찰 고위인사 단행 다 진행해버리고 14일 날 이원석이 출근길에 7초 침묵 소극적 저항하죠. 15일 날 윤석열 박성재가 또 통화합니다. 이게 5월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뜻대로 김건희 죄가 다 덮여버립니다. 네. 10월 2일 검찰은 디올백 무혐의 처분 내리고요. 그리고 10월 17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또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든요. 검찰이 10월 17일에 도이치모터스까지 무혐의 처분 딱 내리니까 윤석열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네. 박성재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요게 이번에 복원이 됐어. 맞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특검팀에서 복원을 했는데 그 무혐의 처리한 10월 17일 저녁 윤석열이 박성재한테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내용을 봤더니 그 도이치 검찰 수사가 이거 불법 수사인 걸 알고도 한동훈 요놈이 알고도 이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어. 검찰, 민주당, 언론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 주고 있어 이거. 도이치는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네. 라고 텔레그램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게 제정신입니까 윤석열? 아니 한동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임을 알면서도 기소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또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검찰이 이재명을 구속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걸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앉았어. 이렇게 이제 텔레그램 보내고 나서 2시간 후에 윤석열이 또 박성재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화까지 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30분을 또 통화를 합니다. 네. 이런 이 검찰 그리고 박성재 이거 어떡합니까? 당장 부속해야죠. 특검이 지금 이거 영장 이게 기각됐다고 해서 그럼 불구속 기소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박성재 같은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거 영이 쓰고 하는 거지. 국민들 여론 보세요. 지금 근데 이제 또 그 수원 브라더스하고 중앙지검이 문제긴 한데 네. 그러니까 주말에 당직 판사한테 꼭 받으세요. 당직 판사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정말 웃기긴 한데 네. 이렇게 그냥 뭐 이 정도 기각됐으면 어쩔 수 없지 불구속 기소하자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 특검이 끝까지 구속영장 더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이게 윤석열 말을 해석을 해보면 네, 띄워줄까요? 한동훈이 2년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를 안 한 거죠. 그렇죠. 왜 안 했을까? 차곡차곡 싸워서 지가 2인자가 되려고 하는 딜을 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또 파악을 한 거죠. 저게 나와 관련된 것들을 빨리 털어야 되는데 안 털고 시간 끌면서 쌓고 있어. 뻔하지. 나 2인자 해주세요. 그럼 덮을게. 이걸로 나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조직에 딱 보면 한동훈 걔들이 쭉 날아갑니다. 쭉 날아가죠. 지들끼리 한동훈이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알면서 덮으면서 지 권력의 기반으로 또 저걸 활용하려고 하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이 하는 한동훈이는 똑같은 놈들이다. 예. 단순한 정의 차원에서 기소하는 게 아니라 딜 차원이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불러다 놓고 앉아가지고 인상 쓰면서 네가 내 자리를 넘봐 이런 겁니다. 일리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 10월 17일 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를 그 뒤에 타임라인을 조금 보면은요. 10월 26일 날 조국혁신당이 정당 최초로 장애 집회를 해요. 윤석열 탄핵 집회. 윤석열 탄핵 집회를 해요. 네. 근데 박성재 그 법무부 공공수사과장이 사찰을 해서 박성재한테 이 집회 상황을 사찰을 해서 박성재한테 보고를 해요. 근데 공공수사과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수사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공안부 쪽이 공공수사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회 상황을 그건 수사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보 수집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를 수사 상황도 아닌데 정보 수집 대상도 아닌데 사찰을 해서 박성재한테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하고 10월 26일 날 했죠. 근데 갑자기 11월 12일 날 한 2주 딱 뒤에 조국 대표 대법 선고일자가 잡힙니다. 그때 굉장히 급작스럽게 잡혔어요. 그리고 12월 12일 날 선고를 해서 조국 대표가 감옥에 가요. 그 중간에 내란이 있었던 거예요. 12월 3일 날. 그렇죠. 그럼 이 타임라인에서 야 이게 그냥 공공수사과장의 일탈이나 박성재가 공공수사과장의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을 이 타임라인에 동원할 수 있는 큰 그림이 있었다. 대법원이 이 타임라인에 동원된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요. 네. 전 특검이 이 부분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특검이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대검에다가 얘기를 좀 했어요. 이거 공공수사과장도 이름도 다 특정돼 있거든요. 공공형사과장. 형사과장 죄송합니다. 공공형사과장. 이모 씨. 이땡땡 씨예요. 네. 이땡땡 씨. 네. 감찰에 곧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감찰하고 수사로 넘어갈 개연성도 매우 높다.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네. 하고 싶은데 제가 이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하는 그 윤석열 탄핵 집회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이모 씨가 이모 씨입니다. 보고를 했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박성재에게. 박성재에게.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도
공공형사과장에게 박성재가 보고를 받았어요. 아이고. 근데 그거는 이름이 나와요. 이병주라고. 같은 사람이? 이명 하나는 이모씨고 하나는 이병주라서. 병주? 같은 직책이거든. 네. 네. 왜 나는 그 동일인인지 아닌지가 좀 궁금하더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1부 부장입니다. 사법연수원 35기 이병주가 맞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입니다. 아무튼 예, 그 부분은. 예, 예. 근데 그렇게 명태균 추정하고 관련해 있습니다. 가지고는요. 공공형사과장이 보고를 했어요, 실제로. 네. 박성재한테. 당시 보고할 수 있죠. 24년 그건지 6월 알수 있나요? 달부터 수 있죠. 공공형사과장이고. 근데 조국 대표 관련 네. 집회는 이거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고 국내 정치 개입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불법이고. 정치사찰이에요, 정치 정치사찰. 사찰이. 네. 정치 그리고 사찰.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한테 박성재가 또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관련된 것을 박성재가 다 보고받아. 네. 그런 다음에 그때 김건희, 윤석열 집사 역할을 한 것 아니겠느냐. 박성재가. 예, 그 집사 역할뿐만이 아니고요. 신장식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박성재가 조국 대표의 최종심 대법원 판결 날짜 잡는 것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윤석열 최측근인 박성재와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의 뭐 추론입니다. 네. 추론입니다. 이 내란 공범이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렇습니다. 특검이 뭐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러면은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박성재 영장이 지속적으로 기각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저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제 사법부가 이제 관여가 될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너무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조국 대표의 대법 선고가 12월 12일. 12일. 그 날짜는 언제 잡혔던 거예요? 1월 12일. 11월 12일. 12일에 잡혔던 예. 거예요? 10월 26일 날 집회하고 어. 2주 뒤에 대법 선고 날짜가 잡혔다니까요. 그래요. 11월 12일에. 네, 11월 12일 날. 딱 잡혔어. 이 타임라인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 오. 그래. 수사할 게 많아. 그러니까 조국도 네. 날려야 되고 이재명도 날려야 되고 네. 날려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거거든요. 그런 거죠. 예. 차근차근 한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박성재가 구속되지 않는 게 뭐 구속영장이 미비하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속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사법부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윤석열, 김건희, 박성재를 내란 특검은 정치 공동체로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예.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범죄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공동체. 네. 단순히 정치 공동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친구인데?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게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오늘 전해드린 이 윤석열이 박성재한테 텔레그램 보내고 통화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어쨌든 박성재 핸드폰을 포렌식해가지고 보관을 맞아요. 하는 네. 과정인데 맞아요. 그럼 다 삭제를 하고 증거인멸을 한 건데 증거인멸에 그렇죠. 우려가 없다는 거. 이거를 네. 지금도 저는 아니, 그 받아들이기가- 첫 기각할 때, 영장 기각할 때 위법성 인식이 있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위법성 인식이라는 게 뭐야? 이게 다 법꾸라지들의 말장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죄가 아닌 줄 알았어. 이 얘기예요. 네.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건.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위법성 인식, 이 말이나 말이 안 되는 되지. 얘기입니까? 박정호. 영장 기각 사유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돼요. 박정호 얼굴이나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요. 박정호. 네. 박정호가 그렇게 했던 거잖아. 박정호. 네. 네, 박정호. 그래. 박정호. 맞지 너? 예. 네. 얼마 전에 박정호. 박정호 판사가 그 웰바이오텍 회장 양남이 네. 거기도 영장 그것도 기각했잖아. 굉장히 중요한 기각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준수, 양남이, 도이치, 김건희 이 셋이 연결되는 그렇습니다. 그 자리란 굉장히 말이에요. 중요해. 근데 여기서 영장을 기각해. 맞아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진짜 박정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남세진. 네. 남세진. 남세진. 너 두 번째 남세진. 박성재. 박성재 기각했잖아. 남세진. 남세진. 이름 빨리 안 나오게 만들어. 박세진 맞지? 예. 기각시켰잖아. 박세진. 아이고. 자, 그리고 그 계엄 당일에 그 대검 소속 검사가 그 방첩사 전화 받고 선관위에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리가 의혹 네. 계속 얘기했잖아.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검찰도 계엄에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정말 중요한 정황이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관련해 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압수수색 했더만. 내란 특검에서 오늘 오전 서초구에 있는 대검 청사의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내에 위치해 있는 대검 과학수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드디어. 그 당시에 출동한 인원들의 인적 자료 등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드디어. 예. 내가 지금 한덕수 구형 15년 해갖고 내란 특검 엄청나게 씹어제꼈거든요. 네. 당분간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예. 요것만 속간해준다면 제 내란 특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당분간 씹는 거 중단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요거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심우정까지도 갈 수 있는. 당연히 가지. 가야죠. 예. 당연히 가지. 무조건 박성재도 또 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심우정 가는 거고 박성재 가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예. 계속해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MBC 여론조사 추경호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네. 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60%.
좀 아쉽네. 추경호가 방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가 26이 나왔습니다. 아, 방해했다고 생각한다 60%. 요거 정확하게 95까지 올립니다. 네. 95까지 올립니다. 추경호 교란 작전. 요것만 그 전국에 좀 배포하면 안 되나? 그렇죠. 아, 이것만 전국에 배포하면 이거 95%거든요. 그래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읊어주세요. 자, 12월 3일 저녁 11시 3분 즉시 국회오라고 문자를 보내고 바로 6분 뒤 11시 9분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고 윤석열과 추경호가 11시 22분에 통화를 합니다. 11시 33분 당사에서 국회로 장소 변경했다가 우원식 의장이 빨리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2분 뒤에 그러니까 추경호가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이때 바꿉니다. 이제 급해진 거야. 네. 추경호는 야 이제 큰일 났다. 그렇죠. 이때 급해진 겁니다. 요 우원식 의장이 보낸 건데 전체 의원한테 이제 본회의장 오라고 보낸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좀 띄워주세요. 네. 이때 급해집니다. 그리고요, 저때 정확하게 00시 3분에 한동훈에게도 전화를 때립니다. 네, 추경호가. 추경호가 네. 야 빨리 아래로 내려와. 아, 맞다. 굳이 한동훈을 끌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추경호는 양복 입은 내란 군이다. 그렇죠. 아, 의원들을 끄집어 빼잖아요 지금. 그렇죠. 끄집어 빼고 있잖아. 예, 예. 네. 이 방해한 거 아니에요? 방해한 거잖아. 예, 예. 근데 이번에 그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이번에 그 특검에 참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네. 거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진술한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표결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실이랑 당사했던 복수의 국힘 의원들 이렇게 참고인 조사를 한 건데 그 중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표결에 참석을 못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표결 참여를 못한 의원이 있다면 이거는 내란 중요 임무를 실제 실행에 옮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진술이 나와버렸습니다. 표결권도 방해한 거예요. 표결권 예. 행사도 방해한 거예요. 아, 이거는 뭐 너무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이나 우리 그 민주개혁 진영이 이런 중요한 그 전환점마다 판단을 할 때마다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는 국민적 상식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팍팍 치고 나가면 아, 됩니다. 자신감.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추경호는 이제 아무튼 뭐, 네. 내일이 영장 심사잖아요. 그렇습니다. 3일 밤에 내일 영장 심사를 하면 3일 새벽쯤에 결과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영장 심사를 누가 하냐면 네. 이정재 얼굴 한번 볼까? 이정재 이정재 얼굴 봐야지. 네. 또 윤석열 체포영장 또 기각했지. 수원 브라더스. 수원 브라더스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정재. 이러고도 이거를 영장을 기각한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무슨 뭐 법리에 다툼이 있다는 얘기가 안 통한다니까. 끝났잖아 얘기가. 네. 표결권 침해 받았고 표결 방해했고 의원들 그렇죠. 끄집어 냈잖아 네. 실제로. 실제잖아. 네. 이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죠. 실제 김현태는 실제로 의원들 끄집어 내지 못했습니다. 707 단장. 예. 네. 근데 추경호는 끄집어 냈습니다. 됐어요. 네. 네. 했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진술한 그 의원들 중에 이런 언급도 있었다고 해요. 우원식 의장으로 맡은 본회의 개최 시간 추경호는 알고 있었잖아요. 언제 하겠다고 했으니까. 전화했으니까. 그리고 윤석열이랑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랑 통화한 내용들을 내가 알았으면은 네. 표결 참여 여부 난 다르게 판단했을 수 있다. 이런 진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똑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깔끔하게 이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게 예. 추경호 의원이 어쨌든 뭐 영장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영장 여부와 관계없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기소가 될 겁니다. 분명히 기소가 되는데 이제 그러면 추경호 의원이 딱 기소가 되면 누가 또 딱 걸리냐 하면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조지현 의원 등 원내대표 신동 조지현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조지현 의원은 거기서 김용현이랑 통화합니다. 김용현. 대통령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거든요. 무슨 통화했을까? 김용현과 통화했어. 김용현과 거기서 같이 있으면서 통화했어요. 이거는 뭐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그 원내대표실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근데 또 이것도 괜히 또 트집 잡을까 봐 제가 말씀드려요. 조지현이가 그 자리에서 통한 건 아니에요. 옆에서? 아니. 시간대가 시간대가 전에 한참 전에 통한 거야. 아, 조지현 의원님 죄송합니다. 또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예. 국회 네. 본회의장을 어. 들락날락하면서 투표 안 한 국민의힘 의원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그 사람도 굉장히 수상한 사람이에요. 네. 네. 신동훈이가 진짜 수상합니다. 맞아요. 신동훈이는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가버린 나왔어요. 거거든요. 네. 근데 누구 전화를 받고 나갔거든요? 그게 추경호야. 그렇죠. 추경호 전화를 받고 나갔어.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가 무슨 통화를 했을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한동훈이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참고인 그래서 조사도 안 안 나가는구나. 나가는구나. 네. 이 추경호가 잡히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이 추경호를 조사를 제대로 하고 포렌식하고 하면 사실 추경호를 정점으로 해서 추경호 최상목으로 이어지는 기재부 라인, 돈 라인들 전체가 움직였을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나와야 내란 계엄 관련해 가지고 얘네들이 결국은 돈과 이권이 이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하나하나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